예, 오늘 24일 자극한 방송 아침 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껏 저희 회의실에서 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저 스튜디오 두고 왜 소리 똥똥 치고 막 소리가 통통 울리는 곳인지 좀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이제 출장 가기 전에 우리 저 실장 26일 날 아침에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에서 아침 모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6일 날 아침에 7시 40분, 7시 반이니까 전 실장하고 나하고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이 바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기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한다니까 카메라 꼭 들고 그거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어제 임미군 24시 네. 잘 됐어요? 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출연자분들 지금 말씀 잘 하셔가지고. 출연자분들이라는 거 2명 했나? 네. 아, 남자분 여자분. 네, 다 임미군 24시로 나갔습니다. 내가 어제 다른 일 때문에 잘 못 봤는데 남자는 어느 부대예요? 남자는 1군단 직속 수송포대대에서 복무하시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86년도에 이제 군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크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분은 허위사령부 171호 병원 간호장교로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만갑에도 출연하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수성포 허위사령부 전 이야기 많이 나왔겠네. 기대할게요. 우리가 지금 인민군 24시를 통해서 제대군들 대담을 하는데 우리 청취자들은 분명히 북조선 인민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에게 뭘 전달할지 이걸 대담 진행자가 잘 이끌어야 돼요. 네. 그걸 잘 이끌어가려면 우선 질문이 잘 준비돼야 되고 작가한테 지금 질문 받았나? 네. 그 질문을 본인이 조금 더 응용해서 잘해주기를 바라겠고 대담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야, 나는 무엇을 지키는 병사인가? 고향 생각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진정 북조선 인민들이 인민군이니까 군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다 모여서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한번 그 얘기 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합시다. 방송과 관련해서 뭐 더 특별한 거 있어요?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그냥 지금처럼 쭉 진행하다가 내일이라도 미국 쪽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4시간 방송을 해야 돼요. 그 준비를 지금 각 분야에서 다 하고 정규 방송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편집. 녹음은 7회까지 했고요. 편집 지금 거의 마감되고 있어요. 녹음 7회, 편집. 녹음 우리가 사전에 방송하기 전에 우리 예리 씨 한 것도 녹음이 10회 정도는 쌓여놓고 있어야 여유가 조금 생겨요. 그리고 여유를 만들어 놓고 각자가 다 편집하고 너시장은 전체적인 편집을 지금부터 이제 구상해서 딱 할 수 있게. 그리고 대담. 네, 대담은 현재 미성숙된 대담을 우리 최근에 우리 이린 씨하고 한 분 우리 현철 씨하고 해서 두 분 한 것 완전 생으로 먹는구만 지금 직원들 가지고 하는구만. 네, 아니 사람들 우선 첫째로 우리 기본 우리 현철 씨한테 먼저 밀어주고 제가 이 스튜디오 때문에 그런데 스튜디오가 지금 한 개니까 그러니까 녹음실이 하나니까 문제인데 지금 저쪽에 있는 스튜디오 녹음 이제 살리고 그리고 살지 않았나 저거 지금? 살았습니다. 가동하지 않나? 네. 그리고 내 방송에 그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스튜디오는 여기고 여기서 대담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때는 얘기했잖아. 밤새우면서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출퇴근 딱 시키면서 그걸 것 같고 조금 더 품들여서 오늘 지금 국장 보니까 데드포 의원 녹음한다고 7시 반인가? 7시인가? 네, 이것이 그때부터 나와서 지금 연습하던데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 오늘 첫 번째 우리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주제 오늘 그 화두는 김명성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탐정 취재를 배제했던 통일부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말은 통일부 장관이지만 사실 우리 이야기의 초점은 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받았던 환대 이런 것들은 우리 현철 씨가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나와 내 주변에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아주 인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선언에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면 뭔 생각이 먼저 나요? 나는 첫째로 숙박검열. 와, 이것들 또 치고 들어오는구나. 와달짜 그런 생각도 나고 아이 때지만 우리 아버지가 작가여서 책이 엄청 많았는데 도서검열. 그냥 때 없이 문 차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책 해체하고 내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런 생각도 나고 그리고 우리 집이 그 1호 행사 평양시에 1호 행사 다 고정 도로잖아요. 그 연도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새벽 4시에 보위원이 와서 이민반장과 같이 집 열쇠를 가져가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은 6시까지 다 내보내. 그러니까 길 쪽으로 아니라 동네 안쪽으로. 그래 놓고는 그럼 저들이 마음대로 문 따고 들어와서 사람이나 검열하고 그런 생각나는데 한국에 오니까 남수 참 좋더만. 처음에 오자마자 문 두드린 사람이 조선일보 판매원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무슨 그 보온병 같은 걸 가지고 물 끓이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신문 6개월 동안 공짜로 보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받아놨어. 신문 공짜로 보라는데 다음에 또 문 두드리길래 누군가 나가봤더니 또 문화일보 또 판매원이 있더만. 그래서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6명이 왔댔어요. 그 내가 가전제품 웬만한 거 다 공짜로 갖다 놨었는데 지금은 그런지 몰라. 그래서 속으로 야 남조선 진짜 살기 좋은 동네네. 그런 데서 기억이 나요. 우리 현철 씨 어때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예, 뭐 전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마움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방황하다가 받아주는 국가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태국 난민 수용소 생활의 기간이라는 게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이제 난민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에 짧은 기간 내에 수습 절차를 거쳐서 저희를 이제 대한민국에 또 데리고 오고 또 대한민국에 오니까 통일부 종착지원과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탈북민 도우미들 그리고 취업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적립금 제도, 적립금 제도, 예, 대학생들이라면 이제 또 당연히 그 대학 등록금 그거 지원도 받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탈북 기자 출신이시는 김명성 기자님에 대한 그 이슈를 보고 좀 실망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고마운 거야 뭐 이런 우리가 말하자는 한도 끝도 없죠.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받아하는 저희 정부로부터 받아하는 혜택 뭐 꼽자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탈북민들이 받는 차별도 분명히 존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의 시각이 너무 막 극명했어요. 탈북자를 받아 안고 껴안아 주려는 그런 그 마음이
막 보이는 교수님들하고 너 탈북자지 하고 손을 딱 긋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를 치는 분.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뭐 우리 국장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크게 뭐 스트레스 받고 저를 없이 보고 그런 거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제가 지냈던 사실을 그냥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지금 한국 한국 분들한테 우린 한국분 아닌가? 예, 맞는데 기본 오리지널 한국 분들한테 내가 숨을 받은 건 없는데 우리 같이 탈북에 온 여자들이랄까요? 예, 너무나도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조금 좀 그게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 그 나머지는 크게 아직까지는 뭐 스트레스 받고 왜 우리 한국이고 오리지널 분들이 다 같은 민족이니까 거기 뭐 100 중에 한 명이나 있겠지만 나 없이 보는 사람 우리가 네. 억지로 무슨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 겪어봤으면 안 겪어봤다. 네. 근데 그 겪어봤다 안 겪어봤다의 차이가 네. 어떤 차이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하면 난 어저께 오래된 사람인데 특별히 내가 하늘 일이 없을 때 당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하는 일. 내가 개별적인 일을 한다면 또 거기서도 당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회 구성원이 돼서 대한민국 사회에 진입했다면 그때부터 받는 것들은 사실 있죠. 그런 거 진입했다면 이런 것들 차이라고 보는데 아마 우리 방송 직원들은 그렇게 깊이 진입했던 경험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마 네. 언제 얼마 안 됐잖아. 네. 혹시 네, 저는 한국에 와서 한 2년 되는 해에 그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간이가세자를 해서 개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제가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너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인사업자로 넘겨주고 제 거래처에 들어가서 그 경리사무 보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엑셀이라던가 그런 프로그램을 모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저한테 그 썰리는 그 눈총 있잖아요. 제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는가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근무를 하다가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학원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장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돈에 한해서. 그래서 다 그 세무 회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체 엑셀 파워포인트 다 배우고 회사에 딱 취직을 했는데 그 약품 도매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 배우고 자신만만하게 회사에 취직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그 문서 쪽을 한 30년을 하셨다는 저희 그 전무님이 계셨어요. 전무님이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꼬치꼬치 따지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를 네가 북한에서 뭘 알겠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전무님 이건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맡은 격리 업무만 하면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다 꼰질른 거예요. 상가를 모시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아침에 나오셔서 대화를 좀 하자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회사를 그만둬도 좋지만은 이 서류 부분에서 30년을 했었다는 분이 엑셀 하나도 몰라서 저한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상가를 모시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나한테 맡겼으면 일단 맡겨보고 일에 대해서 만약씩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서류를 만드는데 요것저것 꼬치꼬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했더니 아마 말씀이 계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 저의 존재감이 조금 올라갔어요. 어느 때는 저한테 님자가 안 붙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님자가 붙은 거예요. 그럼 은근히 나보고도 님자를 붙이라는 얘기죠.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우리를 받아줘서 좋아서 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천생만한 수준도 안 돼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발달한 이 사회에 쑥 들어와 버려서 우리한테 무슨 뭐 일을 맡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5도 7줄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 자체를 배웠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엑셀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는데 배워서 또 뭐래요? 제가 대한민국 석사 자격증이 있는데 석박사, 탈북자 출신 석박사 어디 가서 이제 경쟁을 하면 면접, 경쟁 쪽 앉아서 게임도 안 돼요. 해봤어요. 게임도 안 돼. 이런 탈북자들한테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혹은 국민들이 정말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북에서 힘들게 살다가 왔잖아. 이거 받아줬잖아. 저희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그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은 이것도 몰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몰라를 우리가 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출발점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탈북민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용을 좀 베풀어 달라.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은 사례라고 봐요. 엄지임부터 시작해서 엄지임님으로 그냥 딱 바뀌면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여기 방송 직원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 정밀한 면접 관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 실장 혹시 뭐 생각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얼어붙었던 몸이 녹은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이 사회에서 내가 새로운 도전장을 한 번 더 던져서 무엇인가 북한에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나머지 숙제를 해보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생겨서 저도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에 푸드 코너의 매니저로 직원 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한 4, 5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죠. 그때는 왜냐 남한에서 나서 자란 특히 식품업계는 다 나이가 있는 주부들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다 10살씩 많이 우위였던 주부들이었는데 과연 이분들하고 내가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고 우선 말투라든가 또 밤에는 밤잠을 못 자고 식품업계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했었고 해가지고 4년, 5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구나 하고 한번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론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던 거죠. 나름 최대한의 사투리를 안 쓰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은 나보다 다 나이가 우위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매너를 지켜주고 하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기계가 아닌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었죠. 우선 말투에서 하루 매출이 적게 나왔을 때 매니저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 포수를 찍다가 이거 오늘 너무 실적이 적게 나왔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매 분야에 맡은 분들한테 조금 화가 나서 오성을 높일 때도 있고 하다가 사투리를 쓰게 됐어요. 그게 결정적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뭐지? 우리 매니저가 조선족인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태도. 그 다음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냥 회식하는 날에 그냥 제가 터뜨렸어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완 새터밀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하고 좋게 지냈고 제가 많은 것을 또 배웠고 나름 뭐 매출량도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항상 좀 압도적으로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보너스 이런 부분도 많이 받긴 했지만 지금 오늘 이런 화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우선 우리 남조선에 온 우리 세터민들이 언어의 이런 장벽 때문에 많은 구애를 좀 받지 않나. 처음에 그 따뜻한 관심과 한대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에 와서 살면서는 그런 게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도 뭐 그런데 우리 세터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냥 그럴수록 더 큰 힘과 용기를 내서 세상을 향해서 한번 도전장을 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영등포에서 저 친구를 만났어요. 푸드코너 매장에서. 네. 우리 애가 보고 언니 있다고 가길래 슬쩍 피하는 것 같아서 섭섭해서 네. 이거 왜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는 그냥 액센트가 탈북자니까 그냥 맞아서 말하면 옆에 사람 그 생각이 지금 드네. 그래서 그때 속으로 엄청 섭섭했어요. 왜 피하지? 이런 피하는 것 같지 하는, 반가워하지 않지 하는, 잊어버리게 그런 게 있었구만. 우리 탈북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나 탈북자다 라고 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도 역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탈북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있지만 저는 용기를 가지고 탈북자다라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네. 어렵죠, 그게 사실은. 예를 매니저 맡으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특히 언어 이런 것들도. 우리 정문님. 저도 이제 노 실장님하고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제 그 이력서를 제출한 곳이 그 치과 코디네이터라는 데거든요. 거기 이제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이제 오라고 해서 가서 면접을 받았는데 기대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다 일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낄 수 있을까 하면서도 행여나하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 후에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그래서 바로 출근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출근을 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됐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그 직원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간호사들이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이제 아꼈는데 잘 티도 안 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투리라든지 억양 이게 많이 표시가 났나 봐요. 원장님이 바로 저한테 그 등본을 낼 때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판이 틀려지는구나 하고 원장님 제가 사실은 북한 탈주민입니다 하니까 원장이 아주 눈이 흰자위밖에 안 보여요. 그러더니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안 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랬더니 근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원장님 저를 급여 안 주셔도 되니까 저를 한 달만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자르세요. 저 한 달만 써주세요. 그냥 무급으로 일할게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아무튼 그럼 등본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그날 이제 퇴근 전에 등본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일했는데 정말 제가 그 포인트 글자 포인트 그걸 지정을 안 해줬는데도 이제 해갖고 들어가면 글자가 작다 크다 하면서 막 서류를 집어던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영어 이제 의사분이시니까 이제 그 의학 용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이거 타이핑해오라고 이러더니 참 영어 아나? 칠 줄은 아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모멸감이 그래서 네, 저 영어 할 줄 압니다. 북한에도 영어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정말 숨어 다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퇴근하며 오면 집에 와서 한 3시간 동안을 벌펜 물고 이제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그 아나운서들이 발음 교정에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칼을 갈랐어요. 진짜 내가 이거 언어를 그리고 뜯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때는 이 사회에 남으려고 제가 어떻게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북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자꾸 듣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남아있는 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예, 너무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지나니까 원장님이 제가 이제 한 달 급여를 딱 받고 이제 원장님 눈치를 봤는데 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넘게 일했거든요. 이사를 하기 전까지.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그 장벽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경로 고충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남한 사회에 진입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소견인데 여러분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시라고 봐요. 그런 우리 유사한 사례가 이제 벌어졌죠. 지난 15일 날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거액급 회담 풀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김명성 기자가 배제됐어요. 김명성 기자는 우리 방송국 국장을 하던 친구예요. 그걸 떠나서 네가 탈북자니까 못 가. 이거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그 친구한테 그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기자 정성 기자 봤잖아요.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꽤나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더라고요. 와 관련해서 17일 오후에 국회 종론관에서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 탈북단체 청년화 관계자들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단체연합의 상임대표 박상학 씨는 통일부 장관의 주요 업무가 국내 탈북민 33,000명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 지원과 탈북민 고용 창출임에도 탈북민 사회에서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김명성 기자에게 배제 사실을 통보했고, 이러한 통일부 장관의 차별 조치는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나쁜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서 샌드 연구소의 최경희 대표는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한 것은 북한 사회의 계급차별과 다를 바 없다고 했고, 이번 사건이 앞으로 남한 사회의 탈북민 차별의 전례로 남지 않도록 탈북민들이 단합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탈북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란 말로 이번 사태를 요약했죠. 이어서 이 원장은 우리 국민과 국군을 무참히 희생시킨 살인마 김용철과 리성곤은 서울과 한국 땅을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해주면서 우리 국민이고 기자인 탈북단체 청년협의 박상학 상임대표는 문제 제기 당사자들을 또다시 배제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잉태되고 있다라고 꼭 집었어요. 웃기는 건 통일부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할 탈북민 단체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또 다른 관계를 꾸미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탈북민의 인권 따위는 유린당해도 된다는 조명균. 대한민국 국민과 탈북자들, 탈북자와 탈북자를 편가르는데 이골이 난 조명균 장관은 이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이상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나요? 네, 동의합니다. 예,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